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세전 제5장 사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남녀의 도, 노소의 도를 공부를 했고 강약의 도는 교도님들께서 최초국어 강자약자의 진화상요법을 읽어보시는 거로 대신을 하고요. 오늘은 5. 공중의 도를 살피는 것으로 제5장 사회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공중의 도는 사회 여러 사람 간에 서로 챙겨야 할 예의 혹은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 통례편 16장에도 보면 이 공중과 공영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공을 더 중요하는 민중은 다 같이 향상의 길을 걷게 되고 살을 더 중요하는 민중은 다 같이 낙후의 길을 밟게 된다 그랬습니다. 원불교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공입니다. 공. 개교의 동기에 이렇게 밝혀놓으셨죠. 정신개복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셨나요? 그것이 아니고 일체 생명을 위해서 일체 생명을 광대문양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나가 아니고 일체 생명 전체 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최종 행동 강령이 뭐죠? 무아분공입니다. 무아분공. 무아분공의 최종 종착지가 뭐예요? 공입니다. 공. 그렇죠? 서품 9장에 보면 방언공사로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부호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공사가 완성되어 가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수를 부리죠.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본의가 뭐냐? 공을 위하여 활동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본의는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자는 겁니다. 공의 공. 우리가 모든 공부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방향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은 공으로 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삶을 보면 오직 공으로 사신 분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한 예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대종사님께서 실천하신 예가 있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기차역에 화장실을 들리시게 되는데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해요. 여러분들은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도대체 지저분하게 쓴 거야? 일단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거기를 조용히 비켜서 깨끗한 데를 찾아서 아마 갈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죠? 바로 당신의 손수건을 꺼내서 깨끗이 닦아놓고 정리해놓고 나오셨습니다. 저도 이 법문 그 얘기를 듣고 실천하려고 그래서 휴지가 떨어졌으면 좀 이게 주워서 넣으려고 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실제로 말로만 공을 위하자가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예로 제자들과 함께 방언공사를 하셨죠. 그때 방언공사를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저 길룡리 전면에 바닷물이 내왕하는 개펄을 막아서 옥답을 만들어 우리 조합의 기본 자산으로 삼고자 하노니 이는 폐물 이용으로서 국가사회의 생산 확충의 한 본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로서도 공도사업의 개척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한가? 일을 하면서도 방향은 공도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사업을 하면서도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결국 공을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원불교만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나 단체의 방향은 이 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단체, 사회의 존재 이유죠. 공을 표방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가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남녀에도, 노소에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고 오늘 배우는 공중에도 다 합쳐져서 한 사회의 도가 되고 확장돼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도를 행하면 뭐가 나오죠? 도를 행하면 뭐가 나옵니까? 덕이 나오죠. 덕이 나옵니다. 즉 바른 이치를 행하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공중의 도지만 사실 핵심 키워드는 공심입니다. 공심. 공심이 바탕되어야 공중의 도가 실현이 되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머니가 저를 보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네 실속 차려라. 네 실속 차려라. 제가 참 실속 없이 맨날 퍼주고 다녔나. 그렇게 보셨나 봐요, 어머니는. 그런데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어머니의 범주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퍼주는 것이 내 아들한테는 안 좋다 이거죠. 저의 범위도 그 당시에 원불교 활동을 하는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회원들한테 퍼주는 건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공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살아보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심으로 살아봐라. 공심으로 살아봐라. 더 크게 살아봐라. 그러면 그 가운데 대중도 유익이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당신들의 행복도 있을 거다. 당신이 체험으로 얘기하신 내용들을 정말 진솔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공심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인데요. 요원품 42장에 보면 대종사께서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심으로 살면 큰 이익은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종사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늘 그 신성과 공심과 실행을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것과 재주를 물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주와 아는 것이 있어도 그 방향이 공으로 가지 못하면 그 아는 것과 재주가 오히려 공중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재주와 아는 것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재주가 많으면 좋겠지만 설사 부족하더라도 공심이 투철해야 결국 공중에 유익을 주는 공도자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행복과 결국 연결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공심이 지극하면 또 묘하게 채워주는 이치가 있습니다. 공심을 바라면 왠지 나 희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공적인 일을 순일하게 해본 분들이면 아마 체험을 하게 될 그런 내용인데요. 묘하게 채워주는 이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중의 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의 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공의를 존중함, 두 번째가 예의를 지킴, 세 번째가 공익을 위주함, 넷째가 공의 원리를 자각함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늘 네 번째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공의 원리를 자각해야 된다. 이것이 세 가지 앞의 도를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이면서 또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공의 원리를 자각한다. 깨쳐 알고 행한다. 우리의 존재는 작게 보면 개인이지만 확대시키면 이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아침 선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만유가 나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우리 연결된 존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의 원리를 자각함,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을 존중하는 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공을 존중하는 게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까? 공의 원리를 모르고 나와 공을 분리시켜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만 존중하다가 대중에게 큰 해를 끼치고 결국 자기에게 큰 해가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코로나 사태가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죠. 중국이 공을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했다면 그걸 감췄을까? 축소시키려는 의욕이 있었죠. 실제로 그러했고 결국 지금 넉 달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됐고 수많은 사상자를 나게 했습니다. 공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존중했기 때문에 세계에 큰 해를 끼치게 됐고 결국 중국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나요? 종교단체가 자기의 어떤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 숨기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죠. 우리는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터지면서 우리 국가를 위험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잘 대처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 번지고 있고 안심을 할 수 없는 단계죠. 공을 존중해야 자기도 존중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을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 역시 공의 원리에 바탕해야 됩니다. 대종사께서 예를 드신 게 하나 있는데요. 시골 마을에 홍수가 났다 그래요. 그러면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네, 자기 논으로 다 달려가요. 다 논으로. 피해 날까 봐 뚝 정비하러 가는 거죠. 한 사람만 저수지로 달려가더래요. 저수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내 뚝을 잘 막아놔도 다 휩쓸려 가죠. 이 사람이 저는 공심도 있을 뿐더러 지혜도 있는 사람이다. 저수지가 무너지면 다 같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공을 이롭게 하는 것이 더 큰 범주에서 보면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살겠다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론을 쫓아서 자기를 이롭게 하느라 공을 위태하게 하고
결국 자기를 위태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도사업이 바로 보훈의 근본적 의무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사은의 곡물이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은의 곡물. 사은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임이죠. 그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생토록입니다. 영생토록. 지금생뿐만이 아니고 과거생, 지금생, 미래생을 통해서 영생토록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힘 미치는 대로 그 보훈의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중을 위해서 나는 정신, 육신, 물질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내가 공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정신, 육신, 물질로. 저도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육신적으로는 아직 교당 안에 머물러 있어서 교당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친구를 모실 때 교당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저도 큰 노력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별로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정기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점검을 해보니까 제가 졸업했던 영산산학대학교, 온물교 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온물교 청소년기와 기금 모으는 거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아프리카 후원독회도 제가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우연히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우리 다 사실 여유롭게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보훈이 의무임을 알아서 조금씩이라도 동참을 하면 좋겠다. 그것은 의무이지만 사실은 권리이고, 또는 더 큰 미래를 보면 투자이기도 합니다. 공의 원리를 자각해야 된다. 이것이 공중에도 처음으로 살펴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를 존중함입니다. 공의. 공의는 그 사회가 대체로 옳다고 여기는 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공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을 존중하고 순응해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사회, 국가, 세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는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수칙들을 내놓고 있죠. 예방 수칙도 있고, 또 유증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단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놓고 있죠. 이 공의를 따라야 된다. 존중하고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공의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저께였네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가는 곳이 있대요. 강화도하고 강원도랍니다. 청정지역이래요, 거기는. 강화도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죠? 강원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강화도와 강원도에 사는 주민들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한 2달 가까이를 지금
일종의 자가격리 형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면 동네 돌아다니는 것 정도로 그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얘기해 놓은 그 공의를 우리가 존중하고 순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이나 북미나 호주나 이란이나 이런 곳에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폭증하는 가운데도 아직도 그렇게 해변가에는 사람이 몰리고 마스크도 없이 몰리고 유명 관광지에 요즘에 벚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몰린답니다. 사람이. 더 번지겠죠. 그리고 국가가 이걸 막으니까 이제는 배를 빌려가지고 배에서 선상 파티를 한대요.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 내용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조심을 하고 있는데 한번 2주 전쯤에 제가 그 집 근처에 있는 정릉천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는가 봤더니 내가 좀 이상하게 생겼나 그랬는데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해요. 그래서 마스크 안 낀 걸 알고 저도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불안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복원의 도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안타까운 나라는 사실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각 정부, 세계의 정부들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은 막으려고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벚꽃 축제가 지금 일본에 막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전혀 통제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벚꽃 축제에 지금 나와서 그걸 즐기고 있대요. 일본도 한 국가인데 세계로 보면 세계 각 나라들 중에서 한 국가로서 세계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이듯이 세계 속에서 한 국가로서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계의 공의를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공중의 한 분자이다. 그래서 공중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교당에도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사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 학사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잘 지켜야 돼요. 교단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사회가 약속한 회의 시간이라든가 만남의 시간이라든가 잘 지켜야 되죠. 나 하나쯤이야. 한 번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무너져 가게 되죠. 그래서 함께 정한 공의, 함께 옳다고 여기는 그 내용을 서로 존중하고 순응할 때 우리가 향상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예의를 지킵니다. 예의를 지킨다. 예의는 내용에 보면 지도인과 피지도인 간에 또 남녀 간에 노소 간에 강약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피지도인과 지도인 어떤 예의가 있을까요? 지도받는 사람은 지도인에게 어떤 예의를 차려야 됩니까? 우리 신성포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죠. 일단은 숨김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속이려고 하지 않고 남김없이 얘기하고, 또 지도를 받았을 때는 그것에 순응하고 스승을 재거나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되고 사리를 취하지 말아야 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함부로 내 지도를 받아야 하니까 너는 내 제자야 하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남녀 간에도 남녀의 도 앞에 우리 배웠죠. 공경과 근신과 양보, 협조, 이 내용의 바탕에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노소도 우리가 앞에 배웠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대할 때 기대와 충망으로 복도두라 그러셨고, 또 수자상을 놓고 지혜와 덕행을 본의로 해서 경우에 맞게 대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은 노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 공경과 보호와 봉양의 예를 다하라 그러셨죠. 강자 약자 상의는 어떻게 하느냐? 강자 약자 신화상의 옆부분 보면 강자는 약자에게 자리타법으로 가르쳐라 그랬죠. 그리고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서 잘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회 각 구성원 간에 예의를 지켜갈 때 공중에도 바로 서고 우리가 향상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공익을 위주함입니다. 공익을 위주한다. 그 내용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공후사입니다. 공을 먼저 한다. 이 안암교당에 청년 임원했던 교우가 한 명 있었는데 학생 신분일 때 청년 회장도 하고 교구 부회장도 하면서 참 바쁘게 살았대요. 근데 집에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 뭐가 나오냐 도대체. 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속 있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공을 위해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사의 우선순위를 공으로 놓고 활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묘하게 아르바이트해서 벌 돈 그만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만큼의 도움이 따르더라. 학생이니까 장학금의 형태였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도 이런 학생들 또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철록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먹을 마음이겠지만 이렇게 그 일을 공적인 일을 맡긴 사람으로서는 그에 맞게 형편 따라서 적절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교당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우리 청년 임원들에게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당뿐만 아니고 전 교단적으로 노력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공후사가 우리 앞에서 나서서 일하는 우리 임원들, 공부자들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또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공익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익과 사학이 대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당한 경의를 찾아서 처리하라. 그래서 공중을 본의로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이익이 될 일을 발견하면 힘 미치는 대로 미루지 말고 하라. 그러셨습니다. 옛날에 정조시대 때 영의정을 지낸 정홍순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깨진 엽전이 하나 있었대요. 한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가지고 수리하는 데를 가서 2푼을 주고 그걸 고쳤대요. 1푼짜리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옆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봤지만 국가에는 1푼의 이익이 생기지 않았느냐. 지금의 사실은 경제 논리로 보면 맞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 그분의 공심을 보자는 거죠. 내 사익이 아니고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분이 아주 쫄쫄이 가난하게 복 없이 그렇게 가셨을까요? 저는 그분의 삶이 복으로 가득 차고 다음 생도 아마 복이 여여한 삶을 사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과잖아요. 그래서 공익에 노력하자. 세 번째는 공용물을 아끼자 그랬습니다. 남의 것, 공공물건, 공공시설물,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 전체가 다 공용이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아껴라. 저는 우리 한국사에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변혁이 있었지만 시민사회 의식이 가장 크게 변한 때가 언제냐 하면 저는 2002년 월드컵 이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세계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화장실도 깨끗해진 것 같고요. 주변 공원이나 길거리나 이런 게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대학 다닐 때 정말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이렇게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 가보면 그렇게 화장실도 더럽고 밖에 이렇게 술병도 많고 그렇게 왜 그때는 이렇게 공중전화가 유리가 많이 깨져 있었는지 참 많이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2000 월드컵 이후로는 그런 걸 별로 못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있죠. 소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대중 속에 서지 못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이 사회가 안전하고 바르고 청결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용물을 아껴라 하는 내용입니다. 공용물은 꼭 어떤 형태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교당에 오면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러죠. 밖에 나가면 한강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공기도 있고. 그것도 다 공용물입니다. 이것은 공용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교수님들은 안 그러는데 불 켜져 있으면 아무도 없을 때 불 끄시죠? 그죠? 보일러 내가 썼으면 끄고 가시잖아요. 그죠? 물론 안 꺼서 제가 끈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할게 누가 했다고 할 텐데 내 것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까? 자동차 그 매연 뿜뿜 나는 그런 걸 몰고 다니는 사람들 공기를 공용물이라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뿜고 다니겠죠.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알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용물을 만약에 내가 훼손하거나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은 하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붙어서 돌아옵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맡고 있는 책임자라면 더욱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용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무가 우리가 다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도자 숭배입니다. 앞서서 공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는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설사 부족함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우리 교당에도 회장단도 있고 단장 중앙도 있고 사업부 임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당을 위해서 정신, 육신, 물질로 훨씬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런데 앞에 나서 있다는 이유로 시비나 가리고 응원은 못해줄 망정 깎아내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대우를 해드려야죠. 물론 하는 분은 사심없이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도자로서 대우를 해드려야겠다. 그분들은 사양하고 우리는 해드리고 그리 아름답겠죠. 얼마 전에 우리 교당 회장님이 준산 강준 회장님이 서울교구의 상임위원도 되고 기획위원장이 되셨는데 아마 앞으로 애를 많이 쓰시겠죠. 서울 교화를 위해서 쓰실 텐데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또 그런 일을 하실 때 함께 응원해드리고 기운을 밀어드리는 것이 공도자 숭배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 서울교화를 살려내고 우리를 위한 일이 되죠. 그게 결국.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공적인 일을 맡을 기회가 온다면 사양하지 말고 나서는 그런 공도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종사님께서 바라는 우리 공부인들의 공도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사회도 좋아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실 좋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혜택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가품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업은 난면이라 그러죠. 정해진 업은 부처님도 면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 정업을 경하게 약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공중에 덕을 심어라. 그러면 공중에 옹호를 받게 되고 악연이 감히 침범을 못하게 된다. 이게 바로 타력을 통한 업의 경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중에 덕을 쌓으면 그것이 공중의 은혜가 되죠.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내가 혹시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막아준다는 거죠. 이것은 타력을 통한 거예요. 자력을 통한 업의 경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업을 경감시킬 수 있을까요? 3대력을 갖추는 겁니다. 3대력을 갖추는 것. 마음의 힘을 갖추고 보면 경계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5살짜리 어린이가 싸워요. 싸우면 한 대씩 주고받으면 되게 아프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약한 애가 울겠죠. 그런데 내가 20살 어른이 됐어요. 그럼 5살짜리가 때리면 아플까요? 내가 5살 때보다 훨씬 덜 아프겠죠. 물론 중요 부위를 맞으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힘이 커지면 마음의 힘이 커지면 육신의 예를 들었지만 마음의 힘이 커지면 어떤 경계가 와도 수월하게 넘길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뒤 앞의 내용은 이제 공을 통해서 하는 것이었고 뒤에는 이제 3대력을 갖추는 내용이죠. 3대력을 갖춰야 공중에 덕 심는 것도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공중의 도 4가지를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사은의 공물이고 공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공중의 도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고 모두가 낙원의 길을 걷는 길이 된다. 그래서 공중의 도는 공의를 존중하고 서로 간 예의를 지키고 공익을 위주로 행동하고 공의 원리를 자각해서 공도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공중의 도입니다. 이것은 나와 우리 가족, 사회를 위한 진정한 행복의 길이 되고 또 실천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이 나라의 큰 공도자셨던 한 분, 백범 김구 선생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지만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돈벌이 수단을 넘어서 내가 속한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공심으로 하다 보면 선물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이 공심으로 공중의 도를 실천해서 모두가 법신불 사원님의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사회 부분 그리고 공중의 도 함께 오늘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